선배, 응? 저 꿈이 새로 생겼어요. 오, 꿈 뭔데? 저 더 샌드박스 NFT 게임상에서 일해보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출퇴근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 출근하자마자 너의 쌩얼을 보니까 많이 억울해 보이긴 하더라고. 너의 메타버스 출근 응원할게. 근데 그게 지금 될까? 왜요? 지금 안 돼요? 너는 그럼 알아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하겠다는 거야? 지금 어느 정도인데요? 아휴, 우리가 저번에 NFT 게임 얘기했잖아. 오늘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로 가보자군. 신세대부터 40, 50대까지 와닿는 NFT. 신사와 NFT 지금 시작합니다. 선배, 오늘은 무슨 얘기 하나요? 우리가 저번에 NFT 게임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 게임 이야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는 걸 보니까 그렇지. 누가 오시나 본데요? 그렇지. 이게 바로 미래에셋 색깔 아이가. 아이. 여기에 딱 앉으실 분을 제가 섭외를 해봤습니다. 오, 선배 능력 있으신데요? 장난 아니지? 어떤 분 오신지 알아? 바로 더 샌드박스 핵심 관계자. 이사님!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더 샌드박스에서 사업개발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이효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더 샌드박스가 어떤 곳인지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더 샌드박스는 이제 누구나 쉽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가상 컨텐츠를 만들고 또 플레이하고 또 친구들과 공유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이밍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게임계의 유튜브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오. 네네, 맞습니다. 네. 더 샌드박스에서는 이 NFT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기존 이제 온라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서 사용하는 어떤 가상 자산이 있고 네. 혹은 아이템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아이템을 실제로 소유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잠시 임시로 빌려서 활용할 뿐이지 내가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게임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또 활용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유저들이 어떤 디지털 자산이나 어떤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소유해야 되는 이제 권리가 필요한 이제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권한이 어떤 중앙 플랫폼이나 이제 기업들이 그거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만들고 활용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나 네. 아니면 그거를 구매한 사람들이 직접 소유하고 원하는 대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가능하게 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어서 못했던 거네요. 없어서 못했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NFT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NFT를 통해서 이제 누구나 디지털 공간 안에서 본인이 어떤 소유한 컨텐츠, 만든 컨텐츠를 자기가 소유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NFT를 통해서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자기의 모든 활동에 대한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샌드박스는 게이밍 플랫폼으로서 이제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어떤 가상 아이템이라든지 네.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샌드박스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에 기여하면서 만드는 어떤 크리에이터와 플레이어들이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약간 권력이 네. 다 분산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샌드박스가 성공을 하면은 샌드박스만 그 성공의 몫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하는 모든 생태계 기여자들도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성장의 과실을 같이 따먹자 해서 네. 커뮤니티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인 네, 거네요. 맞습니다. 혹시 어떤 기업들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거의 사실 200개가 넘는 제휴사들이 있고요. 200개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저희가 공지를 하지 않은 또 어마어마한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네. 타이밍 맞춰서 네. 저희가 이제 그것도 공지하고 소식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제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IT 브랜드 IP 브랜드. 그리고 엔터사들입니다. 엔터사. 예, 그래서 이제 이 엔터사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큐브가 네. 또 저희하고 또 파트너십을 이렇게 맺게 됐죠. 네네네. 근데 또 그렇게 됐었던 이유, 또 저희가 엔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너무 게임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았어요.
게임 산업이 사실은 메타버스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경험이 조금 더 다양해지기를 원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많은 유저들과 또 이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결국에는 엔터에서 기반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본질적으로는 또 게이밍 컨텐츠이다 보니까 게임화하기 좋은 IP 브랜드들을 좀 중점으로 이제 제휴를 맺어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실 원하고 있죠. 네. 사실 메타버스를 지금 준비하기에는 또 상당히 인력과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새로운 본인들이 준비할 바에는 벌써 노하우를 갖추고 우리의 어떤 표현을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이제 협력하는 것이 네. 더 현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제휴를 맺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샌드박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같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디센트럴랜드인데, 근데 디센트럴랜드가 이제 2020년에 서비스를 했으니까 좀 더 선행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뭐 올해 가상부동산, 그러니까 랜드 거래 금액이라든가 이제 트위터 팔로워 숫자가 오히려 더 샌드박스 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더 샌드박스가 빨리 성장한 이유를 좀 몇 가지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무언가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알아야 돼요. 코딩 작업이 좀 네네, 들어가나요? 코딩 작업이 들어갑니다. 어디 학원을 다녀야 되거나 배워야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최소 단기 대학은 가야 저는 그 정도 절대 네. 못하거든요. 네.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스의짓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누구나 레고를 쌓아봤다면,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해봤다면, 심즈 게임만 해봤어도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게임 메이커라는 플랫폼은 어떤 아이템을 만들면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배치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비주얼 네. 어떤 옵션들을 통해서 클릭으로 여기서의 상호작용과 뭐 이제 승리 조건, 패배 조건, 다양한 옵션을 진짜 게임 메이커네요. 네, 마우스 클릭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샌드박스의 가장 장점이 아니었나 싶고요. 무엇보다는 NFT에 대한 좀 명확한 좀 활용처를 또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가상부동산을 구매했던, 저희 안에 뭐 아바타를 구매했던, NFT를 구매했던, 그게 구매하고 그냥 단순히 지갑 안에서 썩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구매하면은 샌드박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가 너무 많아요. 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자기 컨텐츠도 올릴 수 있고, 혹은 임대로 놔주어서 네. 또 이제 수동 수익을 만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 초에 스눕도그 아바타를 출시를 했는데, 그거를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바타를 내가 플레이를 하는 아바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혹은 또 스눕도그가 호스트하는 다양한 익스클루시브 이벤트에 참여하고 뭐 뮤직비디오에도 참여하고 그런 권한들이 생겨요. NFT에 대한 활용처와 확장성이 또 샌드박스의 어떤 성장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접근성과 어떤 NFT의 활용성이 더 샌드박스를 다른 플랫폼, 뭐 디센트럴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으로부터의 어떤 차별점이 아닌가. 근데 스눕독은 더 샌드박스랑 왜 이렇게 친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같이 뭐 협력하자고 할 때 막 이 정도까지 같이 논의했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것도 아닌데. 네, 그런데 그냥 스눕도그가 저희가 하는 이 비전과 또 하고 있는 이 플랫폼과 나오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TV에 나와서 샌드박스 소개하고, 그리고 본인이 트위터에 내 NFT나 내 티켓 갖고 있는 홀더들에게는 내가 나중에 메타버스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거기 그 아바타 출연하게 해줄게. 좀 시너지가 잘 맞은 것 같아요. 이거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선례가 돼서 저희가 또 다른 셀럽들하고 얘기할 때 약간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시 또 이런 혜택을 또 얻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눕도그는 천장에 본인의 스눕도그 티켓만 판매했는데 20분 만에 완판이 돼서 그게 8밀리언, 거의 100억에 가까운 수익을 20분 만에 발생을 했거든요. 좋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익숙한 어떤 방법 그 이상의 뭔가 재밌는 기획들을 많이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좀 바꿔서 그 샌드박스도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말에 이제 폴리곤 체인으로
조금 옮겨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도 지금은 POW지만 이제 POS로 지금 이더리움 2.0 체제가 되게 되면은 뭐 거래 속도라든가 그러니까 TPS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가스비 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폴리곤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폴리곤 쪽으로의 완전 이전은 이제 2분기 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금방이네요.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벌써 이전을 완료해 가고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든 본인들이 어떤 체인을 선택을 할 때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네. 또 얼마나 이게 뭐 보안적인 측면으로나 그 안에서 또 개발자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고 또 그쪽 재단에서 이 체인을 얼마나 또 활성화할 의지가 있는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얼만큼 우리가 필요할 때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런데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저희하고 관계를 맺어온 곳이기 때문에 폴리곤과 협업하는 거에 상당히 뭐 합리적인 네.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케미가 원래 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케미가 네. 있었고 작년에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가스비라든지 혹은 뭐 속도뿐만이 아니라 저희 IP 브랜드사들에서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ESG.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단순히 유저가 지금 있고 IP 브랜드들이 지금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막연히 2.0을 기다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네. 정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저히 저희가 그렇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또 때맞은 또 그런 뭐 메시지들을 또 내보내기 위해서 또 그러한 선택을 빨리 내릴 수밖에 네네네.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카지노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좀 이런 디지털 직군에 좀 지원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더 샌드박스에서 꿈꾸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직군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 좋은 질문인 게 저희 샌드박스 메타버스의 좀 핵심 비전 중에 하나가 네. 저희 샌드박스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많은 분들이 기여하고 활동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 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메타버스의 비전이고 그게 또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샌드박스 안에서는 지금 벌써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크리에이터 중심적인 플랫폼이다 보니 먼저 샌드박스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거의 지금 13,000명이 넘는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분들이 계세요. 스튜디오들까지 포함해서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샌드박스의 역할은 샌드박스에 올라오는 어떤 그런 게임 아이템들, 높은 퀄리티의 게임 아이템들을 만드시고 또 게임 컨텐츠들을 준비함으로써 샌드로 보상을 받아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벌써 뭐 가상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표절 작품이라든지 부적절한 어떤 컨텐츠들을 잡아내서 신고하면서 또 뭐 수익을 얻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은 좀 무궁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직업이 되게 많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진짜로. 네. 네. 아바타를 꾸며주는 뭐 스타일리스트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패션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자기만의 뭔가 그런 뭐랄까 오토모빌 네. 그런 산업을 또 구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NFT로 판매하고 또 근데 이게 단순히 막 판매한다고 무조건 막 높은 가격에 뭐 이렇게 독점하는 식으로 또 할 수가 없는 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해져요. 결국에는 시장 경제네요. 네, 결국에는 시장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차별화된 콘텐츠, 차별화된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게 말 되겠죠. 그대로 사회를 만드셨다. 네. 진짜 신기하다. 근데 지금은 좀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지금 사실 암호화폐 열기가 좀 떨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수치 데이터라든가 이제 더 샌드박스도 이런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현재 받고 계시는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가 금년 초에 상당히 좀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냥 토큰만 활용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이제 가상자산이고 토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샌드박스가 또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우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항상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라는 점이 샌드박스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샌드박스에 이 더 샌드박스의 랜드를 구매를 하기도 했고요. 애니큐브라는 이 합작법인까지 만들었잖아요. 기대하고 있는 요소는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샌드박스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또 NFT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성과
그런 열정이 저희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적극적이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엔터의 IP가 매우 필요했던 시점이었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뭔가 협업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메타버스와 그리고 앞으로의 NFT 생태계를 갖고 있는 열정만큼 그 잠재 파트너사도 그러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가 진심일까? 그게 사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IP 브랜드여도 상당히 뭔가 재는 느낌이고 아직 이 업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불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은 저희도 열정도 나지 않고 네네네. 또 저희는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합이 맞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근데 큐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합이 사실 너무 잘 맞았던 것 사실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저도 서영이 좀 그래도 진심이 통하는 친구라 제가 데리고 다니거든요. 좀 그런 건 뭐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NFT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샌드박스나 NFT 시장에 이런 붐이 왔을 수 있던 이유는 어떠한 그런 안 좋은 시장도 겪어냈고 그 시간을 오히려 내실을 쌓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제로 어떤 프로덕트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 왔을 때 그 열매를 어떻게 보면 땄다고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이거를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조금 더 NFT 생태계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왜 NFT가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공부를 해보고 이 시장을 공부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난 뭐 1, 2년이 조금 더 뭔가 대중에게 뭐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 여기 존재해 앞으로 우리 또 성장할 산업이야 라고 알리는 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히 이거를 뭐 거품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품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어떤 혁신들이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NFT 같은 경우에는 요즘 너무 많이 우후죽순으로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판매하고 끝나는 거기에 조금 더 부가적인 가치와 내가 왜 이거를 보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뭔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험이 제공되고 그래서 이게 가치가 계속 방어되고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잘 갖춰진 프로젝트들을 또 탐구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저는 강의 듣는 것 같았는데 네. 사실 질문이 저는 중간에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네 오늘 긴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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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치.